안녕하세요. 산재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김동욱. 대흥규 노무사입니다. 네,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산재가 승인되었을 때 어떤 보험급여가 나올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산재법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재법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좀 편한데요. 첫 번째는 적용이고, 두 번째는 업무상 재해고, 세 번째는 보험급여입니다. 즉, 산재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어떤 보상 보험급여가 나온다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 산재법이 적용이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모든 법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그 법이 적용이 되어야지만 그 법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 권리나 의무 같은 게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산재법도 마찬가지로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배노무사님, 산재법에는 혹시 뭐 적용과 관련된 어떤 조문들이 따로 있을까요? 네, 많은 법들에서는 그 법마다 그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. 산재법도 마찬가지로 법 제6조에서 해당 법의 그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산재법 제6조 적용 범위를 보시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 다만 위험률,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. 변호사님, 그러면 산재법은 우리가 잘 아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그 근로자를 몇 명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나 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산재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면 당연히 적용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산재법이 당연 적용된다는 말은 사업장에서 별도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로 승인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.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상담하다 보면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,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해서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됐을 때는 별도의 어떤 요식행위, 즉 산재를 가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이제 업무상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산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. 이거를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이제 미가입 산재라고 하는데, 이 산재가 승인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그 사업주한테는 일정 부분의 페널티가 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,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아까 보니까 배노무사님 법조문에 보니까 그 산재법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어떤 예외 조문 조항도 따로 있는 것 같은데,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산재법은 대통령령을 통해서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, 선언법,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, 가군의 고용활동, 농업, 벌목업을 제외한 임업,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여기서 임업 중에 벌목업은 워낙 사고가 많기 때문에 산재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. 네, 법조문으로만 들었을 때는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,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, 첫 번째 적용 제외되는 이제 사업은 산재법 외에 별도의 재해 보상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특수직종 연금 대상자들, 그리고 선원, 어선원 이렇게 돼 있는데, 특수직종 연금 대상자라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잖아요. 근데 이제 국민연금 외에 별도의 연금 제도가 있는 공무원, 그리고 군인,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, 요 세 직종을 합쳐서 이제 특수직종 연금 대상자라고 하는데, 요 특수직종 연금 대상자 플러스 선원이랑 어선원은 별도의 재해보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산재법 말고 그 별도의 재해보상 제도가 먼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이 제외되는 이제 사업군은 우리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좀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반적으로 노동관계 법령에서 다 제외되는 그런 이제 사업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이제 가군의 고용 활동인데,
이런 가군의 고용 활동은 이제 산재에서도 적용이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1차 산업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1차 산업이라고 다 적용 제외되는 건 아니고 1차 산업 중에서 이제 영세한 1차 산업군에 해당되는 이제 사업들은 산재가 적용 제외가 되는데, 그래서 1차 산업군이다 보니까 농업, 임업, 어업, 수렴업 이렇게 1차 산업들 중에서 또 영세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면은 영세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은 일단 산재가 1차 산업군이라 하더라도 산재가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1차 산업군 중에서 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또 이거를 영세하다고 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5인 이상인 사업장들도 이제 산재가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1차 산업군 중에서 법인이 아니면서 5인 미만인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이제 산재가 적용된다고 보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 게, 그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왜 뭐 어디에 포함이 안 돼 있냐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도 또 있어서 말씀드리면은, 요 산재법에서 요 사업의 종류는 그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. 근데 그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를 보시면은 축산업은 크게 농업 안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농업이라는 대분류 안에 축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산업도 마찬가지로 농업이라고 똑같이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김노무사님 정리 감사하고요. 오늘은 산재법의 적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,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